저는 지출을 극단적으로 줄이고 S&P 500이나 나스닥 100, 미국 추종 ETF에 몰빵하고 있는 자린고비 투자자입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오르는 주식은 빠르게 팔고 손실난 주식은 못 파는 투자자들의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수익난 주식은 이상하게 빨리 팔고 싶습니다. 일단 익절하자. 언제 또 떨어질지 모르는데 먹을 수 있을 때 먹어야지. 근데 반대로 손실난 주식은요, 손절은 잘 못합니다. 손절을 해버리면요, 내 실제 계좌가 마이너스 난 느낌, 진짜로 돈을 잃어버린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죠. 본전까지만 기다린다. 본전 오면 그때 판다. 이거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거의 모든 개인 투자자가 겪는 대표적인 심리 편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 해볼 겁니다. 오르는 주식은 빨리 팔고 내리는 주식은 못 파는 이유, 그 심리를 어떻게 시스템으로 이길 수 있는지까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댓글로 질문 그리고 응원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다만 종목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종목은 추천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이곳은 제 투자 일기 채널임과 동시에 같은 가치관을 가진 분들끼리의 작은 커뮤니티 혹은 쉼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종목 추천해달라 하신다면 나는 안전이 최고라고 생각한다. 슈드 SCHD 사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꾸준한 상승, 성장을 목표로 한다. S&P 추종 ETF인 스파이나 VOO, IVV 넣으시면 됩니다. 좀 더 빠르게 성장하는 ETF로 원한다. QQQ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것보다 더 빠른 성장을 원한다. 대신에 위아래로 출렁이는 변동성을 견딜 자신이 있다. 그러면 QLD까지는 장기 투자하셔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종목이나 시황 이야기가 아니라 투자자의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투자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종목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내 심리에 끌려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심리는요, 내 의지로는 못 이깁니다. 투자하기 전에는 내 의지대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그리고 초반에 주식이 잘 되는 이유, 비교적 적은 돈을 넣었기 때문에 내 심리를 컨트롤하기도 쉽죠. 하지만 내 재산의 큰 비중, 나에게 있어서 큰 돈이 투자가 된다면요, 내 의지로 시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시장은 투자자의 심리를 반영한다는 거, 투자자 심리 반대로만 투자를 하면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다 여기서 나오는 말들이죠. 다시 말하면 심리는 의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건요, 루틴과 규칙 그리고 시스템으로 이겨야 합니다. 오늘은 그걸 정리해 볼게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 심리를요, 금융 용어로 다시 말하면 처분 효과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수익난 주식은 너무 빨리 팔고 손실난 주식은 너무 오래 들고 간다.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행동이 뭐냐면 마이너스였던 주식이 겨우겨우 본전을 회복하는 순간 있죠. 수익률 0%가 되는 순간 그때 바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투자를 도박처럼 하지 말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도박하다 돈 잃으면 도박하는 사람들의 심리, 본전 올 때까지만, 딱 그때까지만 한다. 이런 심리랑 비슷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순간, 본전이 되는 순간 해방처럼 느껴지거든요. 드디어 탈출했다. 야, 다시는 주식 안 한다. 본전이면 됐지 뭐.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탈출이 진짜 상승의 초입일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손실난 종목은 손절을 못하니까 물타기를 하면서 버팁니다. 언젠간 오르겠지. 내가 산 가격은 반드시 오르겠지. 결국 계좌를 열어보면 수익난 종목은 다 사라져 있고 손실난 종목만 남아있는 기괴한
포트폴리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건 의지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값, 본성에 가깝습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손실을 확정하는 순간의 고통을 피하고 싶은 겁니다. 손실 회피 성향이죠. 그래서 저는 이 구간에서 늘 말합니다. 인간의 심리로 시장을 이기려 한다면 거의 반드시 흔들립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사례를 하나 들어서 실험 하나 해보겠습니다. 종목 이름은 마지막에 공개하겠습니다. 2018년 9월경 어떤 주식을 샀습니다. 가격은 약 7달러대. 근데 3개월 만에 3달러대로 반토막이 납니다. 여기서 대부분 사람은 두 가지 중 하나겠죠. 공포에 손절했거나 아니면 존버를 했거나. 만약에 존버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1년 넘게 버텼습니다. 마침내 2020년 초 그 주식 드디어 본전이 됐습니다. 수익률 0%. 그때 드는 감정이 뭘까요? 다시는 이 공포를 겪고 싶지 않다. 그래서 본전이 오자마자 팔아버립니다. 자, 여기까지는 엄청 합리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고통 속에서 버텼고 겨우겨우 본전이 왔는데 다시 떨어질까 무섭고 그리고 또 1년 넘게 버틸 자신이 없으니까요. 근데요, 그 뒤에 이 주식 어떻게 됐을까요? 이 종목은 바로 엔비디아였습니다. 내린 주식은 존버를 했는데 그 내린 주식이 겨우 본전 오자마자 가장 빠르게 팔아버리는 심리, 이게 처분 효과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진짜 현실은요, 하락장 제대로 맞아보면 등에서 땀이 줄줄 납니다. 주식은 땀 흘려서 번 돈이 아니라고요. 근데 진짜로 주식 투자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주식이요, 땀나서 번 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 감정으로만 승부를 보면 안 된다고 누차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고로 지금 말씀드리는 건 개별 종목을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해당되는 말입니다. 저 같은 인덱스 펀드 투자자들은 손절에 해당하지 않죠. 저 같은 인덱스 펀드 ETF 투자자들은요, 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개별 종목을 투자했을 때 원칙 기반의 매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10%면 무조건 판다. 마이너스 20%면 무조건 손절한다. 이런 식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거죠. 중요한 건 몇 퍼센트라는 숫자가 아니라 내가 미리 시스템을 만들어 둬야 한다는 겁니다. 감정이 올라오기 전에요. 그리고 이 원칙은요, 손실만이 아니라 수익에도 있어야 합니다. 플러스 10%가 수익 나면 무조건 판다. 이런 단순 규칙은요, 오히려 처분 효과를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쪽은 좀 다르게 바꿔야 합니다. 나는 목표 수익률이 아니라 목표 기간으로 간다. 리밸런싱 날짜에만 비중을 조절하겠다. 내가 생각해둔 투자 논리가 깨졌을 때만 판매를 하겠다. 즉, 팔 이유를 감정이 아니라 규칙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성공적인 투자는요, 기대값을 계산하고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숫자와 규칙으로 움직입니다. 그게 인간이 시장을 이기는 거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개별 종목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근데요, 솔직히 말하면 처분 효과를 이기는 더 확실한 방법도 있습니다. 저 같은 인덱스 펀드 투자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처분 효과, 이걸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방법, 트레이딩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개인이 심리로 시장을 이기기 어렵다면 애초에 심리가 개입할 여지를 줄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별주로 매매를 반복하기보다는 미국 증시 ETF 같은 걸로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넣고 매도를 하지 않는 전략이 장기적으로 가장 강력하다고 봅니다. 유일하게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시스템이죠. 수익이 나도 팔지 않는다. 손실이 나도 팔지 않는다.
수익이 나도 계속 매수한다. 손실이 나면 더 싸게 매수할 기회가 생긴다. 이게 단순한데요. 이 단순함이 제일 어렵고요. 그런 만큼 제일 강력합니다. 저는 계속 같은 말을 합니다. 당장 얼마를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 이 싸움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아직 인덱스 펀드, 그 중에서도 ETF 종목을 고르지 못한 분이 있다면요. 이건 진짜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리스크 수용 범위를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건 책이나 강의로 들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실전에서 한번 두들겨 맞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0% 손실이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잠에 못 드는 사람도 계시고요. 마이너스 30% 손실을 맞아도요. 규칙대로 잘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고르기 전에 먼저 성향부터 체크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불안도가 높아서 안정이 최우선이다. 그렇다면 배당 성장 혹은 방어에 유리한 SCHD 같은 슈드 같은 ETF가 잘 맞을 수가 있습니다. 성장 곡선이 가파르지는 않아도요. 꾸준한 성장을 해주고요. 배당도 어느 정도 나오고 말이죠. 중간 정도는 된다. 그러면요. S&P 500의 성격을 띠는 ETF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나는 좀 더 공격적인 스타일이다.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오랫동안 버틸 자신이 있다. 그렇다면 나스닥 100 추종하는 QQQ 같은 ETF에 넣으시면 되겠죠. 좀 더 공격적인 성향이라면요.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2배 레버리지 상품 QLD라는 ETF에 넣으시면 되겠죠. 3배 레버리지도 있습니다. TQQQ. 물론 좋은 종목이라고는 생각하지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장기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장기 투자에는 2배까지만. 그보다 좀 더 좋은 건 1배 레버리지 상품과 섞어서 실질 레버리지를 적당히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중요한 건요. 가속도가 빠른 더 강력한 엔진을 달아야만 더 빠르게 부자가 된다. 이건 아닙니다. 내가 끝까지 할 수 있는 걸 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입니다. 아무리 빠른 엔진이라고 해도요. 중간에 고장나면요. 고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거든요. 토끼와 거북이 달리기 시합처럼 말입니다. 결국 투자 철칙은요. 성향에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영상 결론은 이겁니다. 처분 효과 누구나 겪습니다. 문제는 그걸 모른 채로 투자한다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셨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 어떨까요? 당분간 본전이라는 단어를 금지해 보는 겁니다. 본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내 감정이 투자를 끌고 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나는 손실 몇 %까지 버틸 수 있는지, 나는 수익이 나면 왜 팔고 싶은지, 내 매도 규칙은 있는지, 그리고 내 성향상으로는 장기 투자에 어떤 ETF가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긴 자랑하는 채널이 아니라 서로 멘탈 잡아주는 채널입니다. 고사부였습니다. 느려도 확실하게 갑시다.